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중년 남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45세의 민수는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고급 가구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민수의 얼굴엔 깊은 공허함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또 이런 아침이구나.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서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20대 초반의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필요 없었죠. 오직 지연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민수는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의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지연과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을 말이에요. 둘이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던 소소한 일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아, 나 부자 되면 너랑 결혼하자. 바보,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집은 가난했고 지연의 부모님은 그런 민수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특히 지연의 아버지는 가난한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었죠. 결국 23살 봄날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그 마지막 말이 아직도 민수의 귓가에 생생했어요. 민수야, 미안해. 우린 안 될 거야. 정말 미안해. 지연아, 잠깐만. 내가 돈 벌게. 조금만 기다려줘. 안 돼. 이미 늦었어. 우리 여기서 끝이야. 그 이후로 민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지연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몇 년이 지나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을 때 지연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였죠.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사진첩을 덮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는 날이었죠. 정신 차리자.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 없어.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급 세단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죠. 차 안에서도 지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만 민수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도심을 달리며 민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높이 솟은 빌딩들, 끊임없이 오가는 차들. 모든 것이 치열하고 바빴지만 정작 민수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성공했다고들 하지만 정작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신호등에서 멈춰 선 민수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미팅 장소까지는 20분 정도 더 가야 했어요. 민수는 다시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미팅만 잘 마치면 또 하나의 사업이 성공할 텐데,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요?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요? 더 비싼 차를 살까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지연이 떠난 그 자리 말입니다. 저녁 8시 미팅을 마친 민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또 하나 끝났네. 민수는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앞유리를 타닥타닥 두드리며 도시의 네온사인들을 흐릿하게 만들었죠. 민수는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대로를 달리며 민수는 라디오를 켰어요. 익숙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는데 하필이면 지연과 함께 즐겨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연 생각이 많이 나지? 민수는 라디오를 끄고 대신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시원한 빗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자 민수는 무의식 중에 조수석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지연이 앉아있던 모습이 아른거렸죠. 민수야, 비 오는 날엔 라면 끓여 먹자. 좋지. 근데 계란도 넣고. 당연하지. 파도 넣어야 하고. 그때는 정말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었어요. 비 오는 날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이야기하던 시간들 말입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민수는 다시 엑셀을 밟았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뒤에서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어요. 민수의 차는 앞으로 튕겨나가며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민수의 몸을 감쌌어요. 어떻게 된 거지? 민수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형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것 같았어요. 트럭 운전사가 황급히 내려와 소리치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지연아.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민수는 지연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왜 그 순간에 그녀의 이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민수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환자 의식 잃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다리 골절 의심됩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민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지연의 이름을 희미하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늦어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식 저편에서 지연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민수가 실려오자 의료진들이 재빨리 달려들었어요.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다리 복합골절, 갈비뼈 금 간 것 같고요. 머리 CT 찍어봐야겠어요. 수술실 준비하세요. 의사들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며 계속해서 지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지연아, 보고 싶어. 환자분 아는 사람 이름인가 봐요. 보호자 연락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민수의 지갑을 뒤졌지만 가족이나 연인의 연락처는 없었어요. 비서 번호만 있을 뿐이었죠. 민수는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정말 혼자였어요. 수술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서 한동안 걸을 수 없을 상태였어요. 갈비뼈도 2대가 금이 갔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담당 의사가 민수의 비서에게 설명했어요. 비서는 밤새 병원을 지키며 민수를 돌봤지만 정작 민수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건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 어디 있지? 사장님, 저 김 비서예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민수는 비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진통제 때문에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지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민수는 비로소 또렷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맴돌고 있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 민수는 목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른쪽 다리는 깁스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갈비뼈 부근도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에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마나 잤죠? 사흘 정도요. 많이 아프시죠? 진통제 맞아드릴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또렷한 정신이 필요했어요. 간병인은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예요. 이 병원에서 가장 경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간호사가 나간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지연이었거든요. 지연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민수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지연이 밤새 간병을 해줬던 기억이 났어요. 바보,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안해. 죽 끓여줘서 고마워. 고맙긴. 빨리 나와서 맛있는 거 사줘. 그때는 정말 달콤했어요. 아프다는 것조차 행복했었죠. 지연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간병 가방을 든 채 정갈한 옷차림을 한 40대 중반쯤의 여성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연이? 그 여성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연의 모습이었어요.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민수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연도 민수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이지연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민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민수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환자분, 저를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는 단순히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러 온 것뿐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환자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연은 민수의 말을 끊고 업무적인 질문을 했어요. 마치 정말로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김민수요. 하지만 지연아, 우리 김민수 환자분이시군요. 그럼 간병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선을 그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이 정말로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식사 시간은 오전 8시, 낮 12시, 저녁 6시입니다. 약은 제가 챙겨드릴 테고 물리치료 시간에는 휠체어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기계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민수야. 대학교 때 환자분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환자분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혹시 저녁의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은 환자분과 보낼 수 없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연은 말을 마치고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참,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호출벨을 누르세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민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건가? 아니면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 만에 재회가 이렇게 차갑고 서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이 자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밤이 되어서도 민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연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내고 다시 그녀의 마음을 열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지연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지만 지연이 왜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지연이 아침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민수는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침대 옆 테이블에 죽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어요.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해 보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지연아, 환자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지연은 민수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름이 뭐예요? 이지연입니다. 지연이. 맞네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연의 손이 잠깐 멈춰 섰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움직이며 밥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드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떠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려고 했지만 갈비뼈 부상 때문에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연은 그런 민수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민수의 입 앞에 가져다 댔어요. 그 순간 민수는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때 아팠을 때 지연이 이렇게 죽을 떠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지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환자분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식사를 돕는 동안 민수는 지연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도 있었습니다. 분명 힘든 일을 많이 해온 손이었어요. 지연 씨는 간병인 일을 오래 하셨어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뭘 하셨는지. 개인적인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네요. 지연은 또다시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지연의 손이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몇 살이에요? 16살입니다. 민수는 계산해 봤어요. 지연의 딸이 16살이라면 자신과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없습니다. 지연의 대답이 짧고 차가웠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은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전 10시에 물리치료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그리고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불렀습니다. 지연 씨. 네. 혹시 대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 지연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 지연이 약을 가져왔을 때 민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봤어요. 지연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쓰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전화가 걸리고 여기는 문자 보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편리하네요. 민수는 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의 향기를 맡았어요. 예전과 똑같은 비누 냄새였습니다. 지연은 항상 비싼 향수보다는 은은한 비누 향을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지연이 카메라 기능을 보여주다가 실수로 민수와 자신이 함께 나오는 화면을 켰어요. 잠깐이지만 둘이 나란히 앉은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연이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민수에게 돌려줬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꽤 잘 어울리네요. 민수가 농담조로 말하자 지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하지만 곧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다시 병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문 앞에서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지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어요. 민수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분명 날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왜 모르는 척하는 거지?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하늘을 보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연의 마음을 다시 열어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복도를 휠체어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연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 간호사실 앞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 지연 씨 것 아닌가? 민수는 휠체어를 멈추고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혹시 지갑 안에 자신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신분증과 몇 장의 지폐, 그리고 카드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지갑 안쪽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 사진은 20년 전 자신과 지연이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축제 때 찍었던 사진으로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지연의 예쁜 글씨로 민수와 지연, 2000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이 자신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낡은 사진이 그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지연 씨 지갑인데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일 출근하시면 전해드릴게요. 간호사가 지갑을 받아들었어요. 민수는 병실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지연에게 사진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어요. 아마 지갑을 찾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어제 지갑 떨어뜨리셨죠?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은 간호사에게서 지갑을 받아들며 안을 확인했어요. 사진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소중한 게 들어있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은 깜짝 놀라며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냥 옛날 물건이에요. 옛날 물건이라면 사진 말씀인가요? 민수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지갑을 열어보셨나요? 미안해요. 신분증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사진 20년 전 거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정말 민수야. 그 사진 속 남자가 바로 나라고. 그만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우리 함께 찍은 사진을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으면서. 제발, 그만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수는 휠체어를 지연 쪽으로 굴려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나도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20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 거짓말이에요. 만약 정말로 생각했다면. 지연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뒤의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생각했다면 왜 찾아오지 않았냐는 거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아갔어. 몇 년 후에. 하지만 넌 이미 결혼한 후였어. 뭐라고요? 27살 때였나?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 너를 찾아갔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지연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그래서 포기했어. 내가 행복하다는데 무슨 상관이겠어.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급하게 결혼을 시키셨어요. 상대는 어머니가 정해주신 분이었고요. 임신? 민수가 놀라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딸이에요. 소연이라고. 그럼 혹시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딸이 16살이라고 했는데 자신과 헤어진 시기를 계산해보면 아니에요. 지연이 재빨리 말했어요. 다른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급하게 결혼을 시키신 거고요. 민수는 실망했어요. 잠깐이나마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지연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왜요? 다른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남자를 잊지 못한다는 걸 알았나 봐요. 지연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20년간 묵혀둔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래서 더 만날 수 없어요. 이미 서로의 인생이 너무 달라졌어요. 지연은 지갑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넌 성공한 사업가고 난 그냥 간병인이에요. 이제 와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실을 봐요. 우린 더 이상 그때의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사진을 간직하고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사라졌어요. 민수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벽이 높다는 것도 느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지연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밤늦게 병실에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연아, 20년 만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예전에는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쓰려니 손이 떨린다. 그동안 잘 지냈니? 아니, 잘 지내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마음은 늘 공허했다. 내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나만 혼자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다. 나도 똑같은 사진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본다. 미안해. 그때 더 노력하지 못해서. 내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해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너를 포기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사랑해, 지연아.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수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민수는 몰래 지연의 간병 가방에 넣어두었어요. 지연이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이 물리치료에서 돌아온 민수를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편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지연이 편지 봉투를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편지예요. 누가 쓴 거죠?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읽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다가 점점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마지막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왜 이런 걸 써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진심이야. 진심이라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서러워서인 것 같았습니다.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포기해요. 제발.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왜? 내가 아직도 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편지를 민수에게 돌려주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너 가져. 언젠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가져. 지연은 어쩔 수 없이 편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아니, 민수야. 처음으로 지연이 민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왜 모르는 척 했는지 알아? 왜? 무서웠어. 다시 상처받을까봐.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20년 전에 헤어질 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넌 성공했잖아.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그런 건 의미 없어. 내가 없으면.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의미 있어. 그게 현실이야. 난 이혼한 싱글맘이고 간병인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야. 너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런 건 상관없다고 했잖아. 상관 있어.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 것 같아? 성공한 사업가의 첫사랑이라며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고 생각할까?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 딸은 어떻고?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야 하나? 천천히 하면 되잖아. 천천히라고 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야.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 화? 그때 왜 더 노력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어? 지연의 눈에 원망이 서렸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알아? 그런데 넌 나타나지 않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 그럼 시간을 줄게. 얼마든지. 그리고 내 딸을 먼저 생각해야겠어. 엄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소연이가 더 중요해. 지연은 가방을 들며 일어섰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내일 다른 간병인이 올 거예요. 잠깐, 그게 무슨 뜻이야? 간병인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왜? 우리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어요. 더 이상 이럴 수 없어요. 지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민수야, 고마웠어. 아직도 날 기억해줘서. 그리고 사라졌어요. 민수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지연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간병인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친절한 아줌마였지만 민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연이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었거든요. 민수는 며칠 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새 간병인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환자분,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회복이 늦어질 거예요. 새 간병인 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민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지연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민수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다른 환자를 간병하러 온 것 같았어요. 지연아. 민수가 휠체어에서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 어떻게 여기에? 재활 치료받으러 왔어. 너는? 새로운 환자분 간병하러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먼저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만. 민수가 지연을 불러 세웠어요. 커피 한잔 할까? 카페테리아에서. 안 돼요. 환자분 기다리고 계셔서. 10분만. 제발.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분만요. 둘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소와 같이요. 나는 널 못 봐서 힘들어. 지연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새 간병인분은 좋은 분이지만 자꾸 내가 생각나. 지연은 커피컵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말했어요. 빨리 잊으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잊을 수 없어. 20년 동안 못 잊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잊어? 노력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쌀쌀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내 딸 소연이. 혹시 내 아이 아니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커피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시기상 맞아. 우리가 헤어진 게 23년 전이고 소연이가 16살이라고 했잖아.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남자 아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지연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이야? 네. 지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그럼 소연이 아버지는 누구야?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연이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줘.
소연이가 내 딸이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우는 거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지연은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제발. 지연아. 하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테리아를 나갔어요. 민수는 혼자 남겨져서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소연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연이 왜 숨기는 걸까요? 다음 날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지연과 소연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민수는 탐정사무소로 갔어요.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지현 씨와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 민수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지연의 결혼 기록, 이혼 기록, 그리고 소연이의 출생신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소연이 아버지는 누구죠? 출생신고서상으로는 이지연 씨의 전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뭔가요? 병원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연이의 실제 출생일과 결혼 날짜를 계산해 보면 결혼 전에 임신한 게 확실합니다.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소연이 아버지가 전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지현 씨가 대학 시절 교제했던 남성과 헤어진 시기를 고려하면 탐정은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혹시 그 남성이 의뢰인이신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소연이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더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들고 탐정사무소를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지연이 20년 동안 자신의 딸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화가 났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연을 다시 만나 진실을 따져 물어야 했어요. 이틀 후 민수는 퇴원을 앞두고 지연에게 마지막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를 통해 전한 메시지였어요. 꼭 할 얘기가 있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지연은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저녁 시간에 병원 뒤쪽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탐정이 준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앉아. 서 있을게요. 앉으라고 했어.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얘기야.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그 얘기예요? 이번엔 달라. 이걸 봐. 민수가 파일을 지연에게 내밀었어요. 지연은 파일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소연이는 내 딸이지?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그렇구나. 민수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숨겼어? 20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할 수 없어? 내가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무서웠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무서워? 당신이 책임을 지지 않을까봐.
아니면 아이를 빼앗을까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았고, 당신은 가난했으니까 결혼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 거야? 어머니가 소개해준 분이었어요. 사정을 얘기하니까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소연이는 아빠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어? 네.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계속. 계속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을 20년 동안 모르고 살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모르고 살라고. 죄송해요. 지연이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민수는 휠체어를 지연 쪽으로 가까이 굴렸어요. 소연이를 만나고 싶어. 안 돼요. 지연이 재빨리 말했어요. 왜 안 돼?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면 소연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평생 숨기고 살자고. 시간을 주세요. 제가 소연이에게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어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연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 달. 아니, 2달만요. 한 달. 네. 한 달만 기다려줄게. 그 안에 소연이에게 진실을 말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얘기도 다시 생각해봐. 민수야, 이제 우리 사이에 소연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잖아. 완전히 남남은 아니라는 거야. 지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이 때문에 만나자는 건 아니야.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알아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지연은 오랫동안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 네. 하지만 약속해줘요. 소연이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말아요. 약속해. 민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요. 흥.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0년 만에 진짜 마음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약속된 장소에서 지연과 소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멀리 걸어오는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이는 지연을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민수의 눈매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 소연아. 나는 민수 아저씨야.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라고 하시던데. 소연이의 말에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진짜 아빠야. 소연이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닮았네요. 특히 눈이. 너도 아빠 닮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저도요. 소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가족이에요?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가족이야. 민수가 대답했어요. 지연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결혼하실 거예요?
소연이의 질문에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천천히 해볼게. 민수가 대답했어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그 길 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복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